비가 오던 어느 날 오후 나는 서울 외곽의 한 구청 민원실에 앉아 있었다. 낡은 형광등 아래 습기 가득한 공기 속에서 직원이 무언가를 확인하고는 고개를 갸웃했다. 여기 이분 사망 처리되어 있는데요. 그 한마디에 손끝이 얼어붙었다. 사망이라니 분명 살아있어야 할 사람이었다. 내가 그렇게 오랜 세월 찾고 싶어 했던 이름 민서. 내 언니. 직원은 말을 이어갔다. 2003년 사망신고가 들어왔네요. 직접 신고한 분도 부모님 성함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숨이 막히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축축해졌다. 언니는 죽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서류 한 장에서 그렇게 모든 게 끝나 있었다. 하지만 난 알았다. 민서 언니는 그때 도망쳤던 게 아니다. 그녀는 사라졌던 것이다. 1999년 여름 나는 9살이었다. 서울 변두리 반지하 7평짜리 작은 집에서 우리 가족은 살고 있었다. 엄마는 늘 피곤했고 아빠는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많았다.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언니는 언제나 내 곁에 있었다. 주연아, 언니가 있잖아. 괜찮아. 14살이었던 언니는 내 전부였다. 엄마 대신 내 밥을 챙기고 아빠 대신 나를 안아줬다. 그리고 밤마다 꼭 안아주며 노래를 불러줬다. 작은 별 하나가 밤하늘에 떴다네. 언니의 숨결은 따뜻했고 그 노래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울타리였다. 하지만 그 여름 어느 날 언니는 내게 이상한 말을 했다. 주연아, 혹시 언니가 갑자기 없어져도 너무 놀라지 마. 왜 그런 말 해? 그냥 혹시 몰라서. 그날 밤 언니는 조용히 내 손을 꼭 잡고 잠들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서 언니는 사라졌다. 가방도 옷도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엄마는 말없이 알았고 아빠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나는 며칠을 현관 앞에 앉아 언니가 다시 돌아오길 기다렸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한 달 뒤 엄마는 내게 말했다. 언니는 멀리 전학 갔어. 좋은 데 있어.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나는 너무 잘 알았다. 왜냐하면 언니의 일기장이 베란다 구석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 그곳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주연이를 지키고 싶다. 그날부터 나는 민서 언니를 기억에서 지우기로 했다. 아니, 그렇게 해야 살 수 있었다. 학교에서도 외동딸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가족관계란 말에 목이 맨 적도 많았지만 그저 견뎠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어느덧 30이 되었고 회사와 집, 라면과 침묵뿐인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SNS를 통해 과거를 다시 마주하게 됐다. 실종아동 찾기 프로젝트 계정. 그 계정에 올라온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내 발목을 붙잡았다. 2001년 서울 신정동에서 사라진 당시 14세 소녀. 이름 박민서. 오른쪽 손목에 화상 자국이 있음. 손목 화상. 언니는 어릴 적 뜨거운 물을 쏟아 그 흉터가 남아 있었다. 나는 눈을 의심하며 그 게시물에 메시지를 보냈다. 저 혹시 이 아이의 동생일지도 몰라요. 답장은 예상보다 빨리 왔다. 안녕하세요. 박민서님과 관련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현재 경북의 한 교정시설에서 비슷한 인상착의의 분이 수감 중입니다. 지문 조회 결과 개명 전 이름이 박민서로 확인되었습니다. 숨이 멎는 듯한 충격. 살아있었다. 20년 전 그날 나를 안고 마지막 노래를 불러줬던 민서 언니가 지금도 살아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도 잔인한 현실. 그녀는 지금 감옥에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다가 마침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손에 쥔 가족관계 증명서와 핸드폰, 그리고 언니의 이름이 적힌 메모지. 나는 처음으로 그 이름을 가슴 깊이 불러보았다. 민서야, 나 주연이야. 언니 아직 날 기억해? 나는 주저하며 교도소 정문을 바라봤다. 높은 철조망, CCTV, 무표정한 경비원들. 세상과 단절된 그곳이 언니가 있는 곳이라니. 그래도 가야 했다. 그녀가 살아있다면 나는 반드시 그녀의 눈을 봐야 했다. 접견 신청서를 쓰는 손이 떨렸다. 직원이 말했다. 이름이 박수연 씨 맞으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름, 그녀가 살아가는 또 다른 이름. 하지만 내겐 단 하나의 이름이었다. 언니 박민서. 잠시 후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 걸어왔다. 수의복을 입은 한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다. 머리는 짧게 잘려 있었고 얼굴은 야위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한눈에 알아봤다. 그 눈빛.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고 또 가장 아팠던 눈. 나는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손끝이 유리에 닿을듯 말듯 떨리고 있었다. 주연이니? 쉰 목소리로 언니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다. 언니야, 민서 언니 맞지? 진짜 언니 맞지? 그녀는 수화기를 든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다.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렇게 우리는 20회 넘는 침묵을 깨고 마침내 서로를 바라볼 수 있었다. 나는 물었다. 왜 나한텐 연락 안 했어 왜? 언니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러고는 겨우 입을 열었다. 너를 지키려고 했어. 정말 그게 다였어. 그날 이후 나는 매주 교도소를 찾았다. 우리 둘은 마치 퍼즐을 맞추듯 과거를 조금씩 꺼냈다. 언니는 중학교 때 가출한 것이 아니라 가출당한 것이었다. 아버지의 폭력은 상상을 넘었고 그날은 칼을 들고 엄마를 위협하던 중이었다. 언니는 경찰을 불렀고 그 대가로 부모는 그녀를 보호시설로 보냈다. 나는 죄인이 된 거야. 그때부터 이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이 된 거야. 언니는 그렇게 5년을 보육원에서 보냈고 20살 무렵엔 자취방에서 살았지만 일도 안 구해지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다. 그리고 몇 년 전 우연히 버스 정류장에서 한 노인을 도와주다 폭행범으로 몰렸다. 억울했어. 하지만 그때 이미 나는 싸울 힘이 없었어. 내가 누군지 증명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녀는 오해 속에서 교도소에 수감됐고 그렇게 세상은 또 그녀를 외면했다.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가 겪은 시간의 깊이를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언니 그럼에도 왜 넌 날 찾지 않았어? 그녀는 수화기를 꽉 쥐며 말했다. 내가 너한테 짐이 될까 봐. 너는 나 없이도 잘 살고 있을 줄 알았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잘 살지 않았어. 매일 밤 내가 부르던 노래를 들으면서 울었어. 우리 둘은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오랜만에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언니가 가방에서 조심스레 한 종이를 꺼냈다. 다 쓰러져가는 공책 조각이었다. 그 안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언젠가 다시 주연이를 만나면 첫날처럼 꼭 이 노래를 불러줘야지. 작은 별 하나가. 나는 입을 막았다. 언니도 나도 그 자리에 숨조차 쉬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그렇게 20년 전 그날 밤을 되돌아보며 우리는 둘만의 시간을 다시 시작했다. 언니는 그 후 1년을 더 복역했고 나는 매주 교도소를 찾았다. 짧은 면회 시간, 얇은 유리창, 허락된 수화기 하나.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과거를 되짚고 지금을 살아냈다. 어느 겨울 아침 언니가 작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곧 나갈 수 있어. 나는 울컥했다. 이제야 비로소 언니가 다시 민서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벅찼다. 그날 나는 작은 상자를 건넸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 그리고 직접 만든 머리끈이 들어있었다. 이거 언니가 나 떠나기 전날 내 머리 묶어준 거 기억나? 그녀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기억해, 그날 내가 울다가 잠든 얼굴도 기억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눈을 감고 속으로 외쳤다. 이제 됐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출소 당일. 나는 새로 장만한 원룸 앞에 서 있었다. 손엔 커피 2잔, 주머니엔 수십 번 접었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걸어왔다.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먼 길을 돌고 돌아온 언니의 모습이었다. 주연아. 그 한마디에 나는 울컥했다. 달려가 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멀리 설 수도 없는 거리에서 나는 웃으며 말했다. 언니 배고프지? 집에 가자. 작은 집엔 따끈한 국과 밥, 그리고 우리가 함께 앉을 식탁이 놓여 있었다. 조심스럽게 앉은 언니는 젓가락을 들지 못하고 눈물부터 흘렸다.
이런 밥상 처음 받아봐. 주연아. 이제부터 매일 차려줄 거야. 언니가 다 못 먹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아주 작지만 단단한 시작을 했다. 밤이 되면 나는 조용히 노래를 불렀다. 작은 별 하나가 밤하늘에 떴다네. 이번엔 내가 불러주고 언니가 듣는 순서였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 자장가에 잠이 들었다. 어느 날 언니는 말했다. 나 뭔가 해보고 싶어. 작은 빵집이라도 해볼까? 사람들한테 따뜻한 빵을 나눠주면 나도 따뜻해질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아직 늦지 않았어. 다시 시작하면 돼. 그래서 그해 봄 우리는 조그만 가게를 열었다. 이름은 별의 노래. 오가는 사람들이 빵 냄새를 맡고 들어오면 언니는 서툰 웃음으로 따뜻한 커피를 내어주고 나는 가게 구석에서 작은 오르골을 튼다. 그 오르골은 언제나 같은 멜로디를 반복한다. 작은 별 하나가. 가게 벽엔 작고 오래된 곰인형이 걸려 있다. 찢어진 귀, 해진 털, 그리고 다시 꿰맨 흔적. 그건 우리가 겪은 시간을 닮아 있었다. 사람들이 종종 묻는다. 이 인형 특별한 사연이 있나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한다.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내게 남겨준 첫 선물이에요.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담긴 물건이에요. 언니는 이제 사람들과도 조금씩 눈을 맞추고 동네 아이들이 와서 언니 하며 웃으면 그제야 피식 웃는다. 어떤 날은 혼자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보다가 말한다. 주연아, 이젠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 나는 조용히 그녀 곁에 앉는다. 언니, 나도. 우린 둘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네. 서로 덕분에. 하루하루가 조용히 흐른다. 더 이상 눈물로 시작하는 아침도 악몽으로 끝나는 밤도 없다.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우리는 함께다. 어느 날 언니가 나지막히 묻는다. 너한테 나는 아직 언니야? 나는 웃으며 말한다. 아니. 이젠 나한테 넌 그냥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사람이야.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둘이서 찍은 사진을 가게 앞에서 남겼다. 사진 속 우리는 웃고 있었다. 진심으로 가볍게 따뜻하게. 이야기의 끝은 여기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도 매일 살아가고 있고 그 삶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 있다. 가끔 누군가 내게 묻는다. 그 언니를 정말 용서했어요? 나는 대답한다. 그녀는 날 떠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이 나에게서 그녀를 빼앗아 갔던 거예요. 나는 단지 내 사람을 다시 찾았을 뿐이에요. 봄이 깊어지고 가게 앞 화분에 심은 라벤더가 자라기 시작했다. 가게 이름은 여전히 별의 노래. 이제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선 별빵집이라 불리며 단골이 제법 늘었다. 어느 날 오전 작은 소동이 있었다. 문 앞에서 열쇠를 떨어뜨린 아주머니가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제가 이 집 딸 같던 언니한테 크게 신세진 적 있어요. 그땐 말 못했는데 지금은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녀가 말한 그 언니는 다름 아닌 민서 언니였다. 예전 그녀가 작은 골목에서 쓰러진 아주머니를 업고 병원까지 달려갔던 일을 기억한다고 했다.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았는데 그 언니만은 그 손으로 나를 안았어요. 언니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다. 그날 밤 우리는 따뜻한 우엉차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 나눴다. 주연아, 그렇게 한 번씩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살아왔다는 느낌이야. 나는 언니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이제는 누구도 널 지워버릴 수 없어. 우리도 우리 이야기도. 그해 여름 동네 중학교에서 진로 특강 요청이 왔다. 자신의 목소리로 살아가는 법이라는 주제로.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으러 온다고. 언니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누구보다 단단하게 버텨온 언니잖아. 그게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힌트가 될 수 있어. 그날 민서 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사람들 앞에서 말해본 적 거의 없어. 하지만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차분하게 그리고 뜨겁게 말했다. 제가 어릴 때 한 아이를 혼자 두고 떠난 적이 있어요. 그 아이는 저를 기다렸고 저는 끝내 돌아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아이 덕분에 다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꼭 기억했으면 해요. 지금의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요.
강의가 끝난 후 한 여학생이 다가왔다. 저 아빠가 자꾸 술 마시고 엄마 때려요. 근데 아무한테도 말 못했는데요. 언니처럼 용기 내면 저도 괜찮아질까요? 언니는 무릎을 굽혀 아이의 눈높이에서 말했다. 용기는 아무것도 안 변해도 내 안에 하나 생기는 별이에요. 그 별 하나만 있어도 나중에 어둠에서 나올 수 있어. 나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다 조용히 눈을 감았다. 민서 언니는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주고 있었다. 잃어버린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가을이 오고 우리는 드디어 별의 노래 1주년을 맞았다. 가게 한쪽 벽에 액자를 걸었다. 누군가를 다시 만나고 싶다면 기다리는 걸 멈추지 말 것. 현판 밑에는 작은 곰인형이 걸려 있다. 다시 꿰맨 귀와 깨끗이 손질된 털. 그 인형은 우리가 함께 꿰맨 기억의 상징이었다. 요즘 민서 언니는 종종 웃는다. 혼잣말처럼 오늘 하루는 괜찮았어. 그리고는 내게 묻는다. 우리 진짜 가족 맞지?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밀며 말한다. 우리 이제 누가 뭐래도 가족이야. 가끔은 거리에서 마주친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기도 하다. 수감자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생각보다 오래 남는다. 하지만 민서 언니는 이제 피하지 않는다.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지금을 온전히 살아간다. 그리고 나는 그런 언니를 보며 한 번도 하지 못한 말을 꺼낸다. 언니, 그날 떠났던 게 사실은 고마웠어. 그게 아니었으면 언니도 나도 지금 없었을 테니까. 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날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나를 처음으로 조금 용서해주고 싶어졌어. 겨울이 오고 있었다. 첫눈이 내린 날 민서 언니는 아침 일찍 밖으로 나가더니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송이가 손등 위에 앉았다가 이내 스르륵 녹아내렸다. 어릴 땐 이런 날이 참 싫었거든. 눈 오면 꼭 추워지고 그땐 더 춥게 살았으니까. 나는 언니 곁에 서서 말했다. 지금은 따뜻하잖아. 언니는 아무 말 없이 작게 웃었다. 그날 저녁 현수가 식탁에 앉아 말했다. 우리 3명 가족 사진 하나 찍자. 그냥 오래 남길 수 있게. 민서 언니는 잠깐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작은 사진관으로 갔다. 낡은 배경지와 오래된 조명, 어색하게 웃는 3사람. 카메라 셔터가 찰칵 소리를 내는 순간 어릴 적 헤어진 시간들이 조용히 찍혔다. 그리고 그 사진은 지금이라는 이름으로 남았다. 며칠 뒤 언니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동료들과 함께 작은 강연회를 열었다. 주제는 2번째 삶, 다시 걸어가는 길. 그녀는 말했다. 나는 감옥에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대신 함께 걸어가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관중 속 한 남자가 울었다. 그리고 말했다. 저도 그런 누나가 있었으면 좋았을걸요. 민서 언니는 말없이 그 남자의 눈을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하나로 전해진 위로가 있었다. 이제 별의 노래는 누군가의 추억을 담는 공간이 되어 있었다. 매주 금요일이면 작은 음악회가 열리고 아이들이 와서 쿠키를 만들고 동네 어르신들이 책을 읽다 잠시 눈을 붙이는 공간. 사람들은 이 공간을 쉼터라 불렀다. 하지만 우리 셋에겐 여기서 처음으로 가족이란 걸 실감하게 된 장소였다. 어느 날 민서 언니가 나에게 물었다. 주연아, 나 진짜 엄마일까? 아직도 그 자격이 있는 걸까? 나는 대답 대신 언니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가 누군지 정하는 건 출생증명서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야. 그건 남겨진 사람이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 현수가 그리고 내가. 지금 언니를 엄마라고 느낀다면 그게 전부야. 언니는 그날 밤 처음으로 현수에게 자장가를 불렀다. 서툴고 낮은 음으로. 작은 별 하나가 밤하늘에 떴다네. 현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제야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봄이 다시 오고 가게 앞 화분엔 또다시 라벤더가 피었다.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이 가게 한쪽 벽에 걸렸다. 민서 언니, 나 현수. 3사람이 서로 어깨를 맞댄 사진.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가 원했던 건 완벽한 가족이 아니라 진짜 함께 있는 것이었다. 그 말은 나와 언니와 현수가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우리는 끝내 용서했고 다시 만났고 이제는 함께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상처가 어떻게 가족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고 버려진 인연이 어떻게 다시 이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그리고 어쩌면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삶은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작은 별빛 같은 희망의 노래이기도 하다.